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파동입니다. 자, 퍼져나가는 파동. 뭐가 퍼져나갈까? 퍼져나간다. 파동이. 뭐가 퍼져나갈까? 어떤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진동을 뭐라 그래? 떨림이라 그래. 그것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퍼져나갈 때는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거나 정보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파동의 발생과 전달 과정 설명할 수 있다.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하는 사례를 알 수 있다. 요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파동은 웨이브는 뭐라고 그러냐? 어떤 떨림이 전달된다. 전사방으로 공간으로 나간다. 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에 물방울이 떨어진다.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떨어진 곳에서 동심원 모양의 물결이 주위로 퍼져나간다. 이걸 물결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물결파가 주위로 퍼져나간다. 퍼져나가는 걸 우리는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동이 퍼져나간다. 진동은 뭐냐? 떨림입니다. 떨림. 이 떨림을 한자로 진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파동에는 물결파, 이걸 우리는 수면파라는 한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물의 표면을 수면이라고 해요. 잠을 자는 거 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소리를 우리는 음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진파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1, 2, 3번은 무엇인가 전달해주는,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있는 파동이에요. 그걸 우리는 전달해주는 물질,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내가 피자집에 피자를 배달해달라고 시켰어요. 그럼 피자를 우리 집까지 오게 하는 뭔가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 마치 파동도 진동을 전달해 주는 물질이 있어. 그거를 우리는 매질, 미디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 4번 전자기파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 전자기파는 조금 성격이 달라. 전자기파는 파동의 한 종류이긴 한데 이 녀석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빛이 있어요. 전자기파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하는 이 전자기파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또 다룰 거야.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렉트릭 필드,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가 있어요. 얘네들이 서로, 전기장이 뭐냐면 원래는 변위, 변하는 전기장이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그럼 다시 만들어진 변하는 자기장이 다시 변하는 전기장을 만들어서 원인과 결과가 돼서 얘들이 빛의 속도로 진행하는 걸 전자기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엄격히 말하면 뭔가 매질은 없지만 전기장과 자기장이 마치 수직한 게 하면서 이동합니다. 수직하게. 그래서 횡파 쪽으로 얘를 집어넣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우리는 몰라도 되는 광경이야. 일단 전자기파는 이렇게 슬래시, 요 세 개, 물결파, 소리, 지진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교실에서나 실험실에서 용수철을 이렇게 흔들어 봤습니다. 이 리본을 달고, 이 리본을 마치 매질인 것처럼 생각해서 좌우로 흔들었더니 이 리본이 좌우로 흔들려 간다. 알겠죠? 좌우로, 용수철에 묶은 리본은 좌우로 진동만 해. 흔들려. 떨림이 있어. 근데 뭔가 이동해 가는 것 같아. 이쪽 친구가 막 좌우로 흔들어서 뭔가 파동을 보내면 이게 에너지가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친구한테 갈 때 뭔가 가는 같은 느낌이지만 얘는 제자리에서 똑같이 좌우로 진동만 하더라. 그런데 전달은 해줘. 그래서 뭔가 좌우로 흔들면, 이거를 일단 위아래로 한번 흔들어 봤습니다. 90도가 되면서 파동이 발생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파동이 용수철을 따라서 전달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달해주는 물질들을 보니까, 첫째, 물결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전달하느냐? 바로 물이 전달한다. 소리, 음파죠.
음파는 누가 전달했느냐? 공기가 전달했다. 이게 매질입니다. 3번 지진파는 누가 전달하냐? 땅이 전달했다. 바로 물, 공기, 땅, 얘를 우리는 매질이라고 한다. 파를 전달해 주는 것. 파동을 전달해 주기만 하고 자기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할 뿐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기억해 줘야 되겠죠. 아무리 물결파가 퍼져나가도 물은 제자리에서 진동하지 이동하지 않는다. 혹시 질문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물이 막 이동하는 걸 봤어요, 선생님. 그거는 이동하는 조류, 흘러가는 물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잔잔한 연못에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파가 만들어져서 진행되어 나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물결파가 이쪽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스타이로폼 공은 마치 물 분자와 같은 건데 얘가 위아래로만 진동하더라. 진동. 그런데 물결파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 에너지가 수직하죠.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횡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횡파는 파동의 진행과 매질의 진동이 90도인 경우 횡파라고 합니다. 횡파의 집합, 세트, 구별하는 거야. 구별 짓는 거죠. 나중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어넣어서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는 횡파는 뭐가 있느냐? 지진파의 S파, 수면파, 전자기파도 거기다 꼭 집어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횡파를 우리 교과서에 다루질 않아서 스님이 생략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물결파가 퍼져나가는 때 이제 현상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게 양탄자처럼 보이기는 입체적으로 보이나 그림을 옆에서만 본 모습으로 하면 마치 사인 곡선,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배우는 사인 곡선 같은 이런 함수가 된다. 따라서 그려라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서 위로 진동했다가 내려왔다가 아래로 진동했다가 올라갑니다. 그럼 가만히서 보면 얘는 이렇게 진동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쫙 펼치면 시간이라는 축으로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진동했던 것이 마치 위아래에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사인 함수라고 그래요. 사인 함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때 정의를 내렸어요. 산의 꼭대기처럼 생긴데 여기 산마루 할 때 우리가 마루라고 합니다. 이 마루라고 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 y값이죠. y축으로 생각하면 y가 최대로 올라가는 최대값. 이걸 우리는 진폭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진동의 중심이 여기인데 위쪽으로 진동할 때 최대폭, 진동의 폭, 와이드스라고 할 수 있겠죠? 폭이야. 그걸 우리는 마루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도 마루라고 쓸 수 있겠죠? 책에는 여기도 마루라고 돼 있고요. 여기도 마루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곳, 진동의 중심에서 반대쪽, 아래쪽으로 최대로 내려온 곳, 여기를 골이라고 하고요. 거기도 진폭이라고 말하죠. 진동의 중심에서 여기도 진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골이 되고 여기도 골이 되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 골, 가장 높은 곳, 마루. 마루와 골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새롭게 정의한 겁니다.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마루가 있는데 다음 마루, 바로 이웃이라고 하는 건 다음 마루. 여기가 마루 1번이야. 마루 2번. 1, 2 붙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는 파장, 파의 길이라고 합니다. 파의 길이. 파동이 진행할 때 마루와 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골에서 이웃한 골까지도 거리도 파장이 된다. 즉 골에서 골까지도 이웃한 골이야. 얘도 파장이 된다. 얘도 파장이야. 그러면 여기 파장에 여기가 마루입니까? 마루 3. 2, 3 바로 이웃하죠? 여기도 파장이야. 그럼 여기도 골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파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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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폭, 진폭.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한다.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정리를 잘 해주시고 우리 뒷면으로 가보실까요? 자, 뒷면 왔는데 파동은 뭘 전달하느냐? 파동은요,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분석하면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에너지도 전달해. 지진파가 오면 막 집도 무너뜨리고 난리가 납니다. 많은 생명도 다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파동이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에너지도 얻을 수 있겠네? 정보도 얻을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에너지와 정보를 얻는 게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여기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자, 파동 어떤 걸 이용하냐면 전자기파를 이용합니다. 전자기파는 빛과 같은 건데요. 전자기파는 지금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어. 중학교 우리 교과서에서는 파장의 길이별로 감마선, X선, 엑스레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 다음에 파장이 긴 게 마이크로파, 더 긴 건 전파.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한 종류,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데 이 마이크로파의 고유 진동수하고 어려운 얘기야. 물 분자의 고유 진동수가 같아서 서로 공명한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야. 공명을 하면 서로 마찰이 엄청나게 물 분자가 일어나는데 초당 1억 번 이상 마찰이 된대. 엄청 뜨거워집니다. 마찰 연료로 인해서. 자, 그럼 전자레인지는 뭐 하는 거냐? 우리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한데 전기 에너지로 마이크로파를 만들면 그 마이크로파가 물 분자에게 너도 떨어, 너도 진동해, 그렇게 명령한대. 그래서 물 분자가 떨어서 마찰열로 엄청 뜨거워진다. 그럼 데우려면 물기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열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데우는데 쓰는 게 이거다. 그럼 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잖아, 이게. 두 번째, 초음파 진단 장치가 있어요. 진단한대. 진단. 뭔가 의료 진단이야? 그럼 초음파는 뭘 말하는 거냐? 음파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보통 진동수 단위 뒤에서 나올 텐데 헤르츠 20에서 2만 헤르츠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진동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에서 여기까지는 듣는데 이걸 넘어섰다, 초월했다, 초과했다, 이게 초음파예요. 그럼 초음파는 2만 헤르츠가 넘어가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2만 헤르츠를 넘으면 사람은 듣지 못하니까 나는 편안하겠죠. 진단하는 거죠. 그럼 내 몸에 쏘이면 이 파동이기 때문에 갖다가 부딪혀서 통과도 하고 반사도 되고 그래요. 굴절도 되고. 굴절과 반사를 이루는 것들을 캐치해서 그림으로 이미지화하면 내가 내 몸에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돼요. 축하드립니다. 자녀를 임신하셨군요. 경동맥이 막혀서 수술해야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의료용으로 우리 몸속의 상태를 진단하는 거야. 정보를 얻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는 에너지를, 초음파 진단 장치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는 거는 이렇게 간략하게 생략을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스피커가 하나 놓여요. 스피커는 진동장치입니다. 막 떨어요. 전기 에너지로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진동합니다. 전자기력,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진동하면 그 진동을 공기가 진동해요. 그럼 공기 진동이 바로 소리거든요. 그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스피커를 진공실험 장치에 놓고 음악을 틀었다는 얘기는 얘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스피커가. 그럼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소리가 들리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 진공장치 공기를 뺐어요. 공기를 이 안에서 자꾸 빼요. 빼면은 진동하는 공기가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 스피커의 진동을 같이 떨어서 소리를 전달해주는 매질이 공기인데 그 매질이 없는 거야. 진동해주는 게 없어. 같이 울어줄 애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우리 교과서는 어떻게 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자, 교과서는 이렇게 했군요.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이 없어 소리 진동이 주위로 전달되지 못한다. 당연히 그러게 되겠죠.
피자집에 피자를 시켰는데 우리 집에 안 왔어. 안 왔다는 얘기는 뭔가 배달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자집에 피자가 없을 리는 없잖아. 만들어 놓은 게.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로 마무리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